유행가 가사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곳 마포. 아름다운 한강에 기대해 곳곳에 강변의 운치가 그득한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서울 사람들의 쉼터이자 종착역이 되었었는데,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낸 후 고픈 배를 부여잡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풍족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주던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누구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갈비와 소주 한 잔에 딱 어울리는 공덕동 시장 골목까지. 옛 마포나루에서 추억의 맛을 되새겨보자. 서울에서도 한강에 탁 트인 풍경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곳 마포. 한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서울의 끝자락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청량리에서 출발하던 전차의 종착역으로 전차에 실린 서민의 애환과 정치를 노래한 마포 종점의 배경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부터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였던 마포. 서울로 들어오는 온갖 물품의 집산지였던 덕분에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연스레 외식 문화가 발달. 다양한 음식들이 마포 고유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루터 뱃사공들이 즐겨 먹었다는 설렁탕. 다른 지역 국밥과 달리 국물이 맑고 담백해 인기가 많았단다. 또 주물주물 묻혀서 먹는다고 주물럭이라 불린다는 고기 요리와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었던 갈비도 마포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세월이 흘러 마포나루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 숲이 들어섰지만 옛 추억이 담긴 먹을거리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마포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음식은 따로 있다. 마포의 음식 문화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먹자 골목. 전국에 흔한 것이 갈비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맛있다는 이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포 갈비. 맛과 전통을 앞세운 갈비 전문점도 유달리 많다. 하지만 자타공인 마포 갈비의 원조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식당이 있다는데, 휴일 대낮에도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만 비로소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이곳.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자 없이 서서 먹는 갈비집을 고집해온 식당으로도 유명하다. 6.25 전쟁 때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쌀 새우 보려고 대포 장사한 거예요. 갈비 장사가 아니라. 한 60년 좀 넘었죠. 이 길 옆인데 자꾸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길이 확장되다 보니까 9번 옮겼어요. 전부 길 옆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뒤로 온 거예요. 마포에 수많은 음식들이 털을 잡고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역시 갈비라는데, 고된 일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던 뱃사람들과 근처에 몰려있던 제재소, 철공소 인부들이 목구멍 먼지를 씻어낸다며 고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 마포 갈비골목의 유래가 되었다. 한 4가지 안주가 있었는데 돼지고기, 갈비, 덴뿌라, 또 북어, 마른 북어 구워 먹는 거 한 4가지 있었는데 65년도 혁명 나고 나서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술을 안 먹고 이제 운전이 많으니까 자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비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른 건 도태되고 갈비 하나만 남게 된 거죠. 갈비때마다 도톰한 살집이 붙어 있어 눈부터 호강을 시켜주는 마포 갈비.
꼭 술안주가 아니라도 값싸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사랑받아 왔는데 고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 소고기 살로만 요리하는 불고기는 그림의 떡. 뼈대에 붙어있는 갈비 부위는 소고기라 해도 값이 싸서 비교적 만만한 먹을거리였다. 갈비가 쌌어요. 소고기보다. 옛날에는 소 불고기가 이거고 갈비는 이제 뜯고 하니까 좀 그 서민들이 먹었죠. 고급은 불고기고. 그래서 김치가 없고 반찬이 없고 그냥 소주 한 잔에 고기 고모노. 고기도 처음엔 그 왕소금 뿌려서 그렇게 했어요. 반찬 하나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마포 갈비. 처음엔 생고기에 소금만 뿌려서 지글지글 구워 먹던 것이 전부였지만 요즘엔 양념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고기를 가져와 채소와 간장으로 기본 양념을 해서 버무린 다음 약 2시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먹는데 하루에 팔 양만 딱 정해서 양념을 하고 고기가 떨어지면 시간과 상관없이 문을 닫는다. 덕분에 예나 지금이나 손님들은 서둘러 찾아왔다가 빠르게 먹고 떠난다. 그때는 이제 그 가게가 좁았어요. 도람강 하나 내지 이제 많아야 3개. 그러니까 한 도람강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의자 놓을 그 공간도 없었죠. 지은 처음에 그 천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왜 분대 있잖아요. 일개 분대 천막 거기 안에서 했기 때문에 몇 사람 못 들어가거든. 거기서 그냥 연탄으로 구워 먹고 하니까 무슨 의자고 뭐고 그냥 먹고 그냥 싹 닦고 가는 거지 뭐. 맨 처음 길가의 허름한 대포집으로 문을 열었던 이곳 갈비집. 편히 자리를 펴고 앉아서 먹을 공간이 없었던 탓에 손님들은 너도 나도 선체로 갈비를 구워 먹곤 했는데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서 먹는 문화는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맛에 이 집을 찾고 있다. 아버지도 농사꾼이니까 호박 뭐 이런 거 도마도 길러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파는 그 야채 장사였었는데 그 전시니까 야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한 대박 사서 1,000원어치 사다가 10,000원 만들어서 쌀 사 먹으려고 한 게 이게. 그러니까 손님이 붙인 갈비집이고 손님이 붙인 서서집이지 우린 그냥 실비집. 응? 그리고 이제 선산이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집 아니면 실비집이었지 서서라는 건 손님의 간판이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꼭 맛보고 싶어지는 마포 갈비. 오로지 고기 맛으로만 승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 진짜 드럼통을 개조한 테이블에 맞춤 제작한 철판 그리고 거센 연탄불이 맛있는 갈비의 비결. 별다른 양념 없이 고기를 굽기만 해도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1등급 한우의 고급스러움이 살아있는데 흔히 먹는 고깃집 갈비와 달리 화력이 센 연탄불에 굽다 보니 고기의 결 사이사이의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그 풍미가 더욱 좋다. 매일 아침 신선하게 가져와 갓 숙성시킨 부드러운 소고기를 연탄불에 올려 살짝 구워내는 맛. 고기의 결마다 톡톡 터지는 육즙이 고소하고 달큰한 데다 간장 소스까지 얹어지면 이제껏 먹어봤던 갈비의 맛은 자연스레 잊혀지고 서서갈비만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아버지나 나나 그 가난한 대포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값도 함부로 막 안 올리잖아요. 대포꾼의 주머니가 1,000원이라도 덜 나와라. 이런 생각이죠. 신선한 고기와 화력이 센 연탄불, 그리고 감칠맛 나는 양념 간장 소스의 삼박자에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주인장의 정이야말로 이곳의 매력. 고된 하루 일과로 지친 사람들에게 퇴근 후 드럼통을 가운데 넣고 먹는 고기 한 점과 대포 한 잔은 하루의 위안이자 소박한 즐거움이 되고 있다. 사실은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은데도 감내하고 먹는 거는 첫째는 좀 맛인 것 같고요. 맛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그 추억이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고기 맛이라는 게 고기 섞을 때 그 야들야들하게 그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맛에 나도 다른 데서 많이 먹어봤지만은 여기하고는 또 맛이 틀리니까 그 맛에 찾아오게 되는 거. 마포에서도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공덕동. 이름에서 보여지듯 큰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을은 동네 이름보다 전통시장의 먹자 골목으로 더 유명하다는데, 그 명성을 일궈온 두 가지 음식이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덕시장의 랜드마크로 여겨지는 전골목. 전통시장에는 을에 전집이 한둘씩 들어서 있지만 이곳은 특별히 많은 종류의 전과 튀김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전이라고 하면 그저 간단히 부쳐내는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엄연히 손맛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 공덕시장의 전 골목을 탄생시킨 원조 할머니의 맛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데,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전 부쳐내는 손길은 거침이 없어 보인다. 처음에 체크할 때 조금만 있었지. 여기 나 혼자. 네. 그때는 뭐 여기 앞에서 하도 앞에라 가리장사하고 건어물 장사도 하고 꽃장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인심에 애들 어렸을 때는. 근데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재고가 많이 나가더라고. 그냥 간 뜨는 게 조그마한 거 그냥 전장사나 해볼까 그러고 한 것이 자리만 더 늘어지고 사람은 더 써야 하고 그러게 되더라고. 그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됐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늘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덕동 전통시장. 지리적 특성상 심야 시장이 많은 남대문 일대와 가깝다 보니 새벽 장사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넘어오는 상인들이 많다는데, 덕분에 24시간 반겨주는 전집 골목은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손님들이 그래 이렇게 공덕시장이 제일로 전 많이 팔고 기업이라고 소리를 많이 해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다른 시장도 전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너비 2m 정도의 넓지 않은 골목에 뷔페처럼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갖가지 튀김과 전들. 부추, 깻잎, 동그랑땡 할 것 없이 한국에서 흔히 먹는 전들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다양한 전과 튀김을 골라 요기도 하고 간단히 술 한 잔과 곁들일 수 있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다. 거의 60까지 돼요. 튀김까지 섞어서 골고루 손님들 잡수라고 이것도 잡수고 저것도 잡수고 파란 것도 잡수고 노란 것도 잡수고 골고루 잡숴야 건강에도 좋대요.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전과 튀김의 종류만 해도 60여 가지. 육류와 해물, 야채를 가리지 않고 달걀옷을 입혀 부쳐내는데 제철 맞은 식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니 맛은 절로 따라오기 마련. 불의 세기만 적당히 조절해주면 된다. 불이 약해도 안 돼. 불이 싸도 안 되고. 불 조절을 잘해야 잘 부치려지. 공덕동 시장 골목의 자랑이자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전과 튀김 한상.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지만 느끼하지 않고 바삭한 데다 다양한 재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계절 별미로 안성맞춤인데 간장에 살짝 찍어서 한 개, 두 개 집어먹다 보면 잔칫날 부럽지 않게 속을 든든히 채울 수 있다. 명절에나 먹을 수 있던 고급 서울 음식 전. 하지만 공덕시장에선 다양한 전을 값싸고 배불리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루 걸러 또 와도 언제나 질리지 않는 먹자 골목이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찾아오니까 더 고맙고 질리질 않아요. 재밌어요. 아픈지도 모르고. 전 골목과 함께 공덕시장 왼편으로 줄지어 서 있는 족발집들. 1990년대 초반에 자리 잡은 이곳은 족발로 유명한 장충동에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와 탁월한 맛을 자랑한다는데 언제나 한결같은 족발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채워온 족발집. 유난히 단골 손님이 많은 덕분에 주인장은 종일 족발을 삶아내느라 바쁜데 이거야말로 입맛을 잃었던 사람도 쉽게 식욕을 되찾을 풍경이다. 공덕시장이 형성된 거는 60년 전부터 이 시장이 있었대요. 새 마포나루터로 인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족발 골목으로 유명해진 거는 한 15년? 15년 그 남짓인데 그전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게장 넣고 미니바라고 소주 한 잔씩 이렇게 파시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여기 골목이 형성화가 된 건 한 13년? 13, 14년이에요. 시장 한켠에서 족발을 잘라 한 덩이씩 팔기 시작한 지 15년. 그 사이 맛있는 족발 골목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고. 요즘엔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옛날식 족발과 한방족발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족발은 처음에 이제 생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물에 1시간 정도 담궈놔요. 그래야지만 핏물도 빠지고 지저분한 것도 씻기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액에다가 족발을 넣는 거예요. 한 솥을 가득 넣어가지고 제 몸에서 또 우러나는 맛이 있어요. 조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오니까 항상 20개 정도 넣어야지 지문끼리 어우러지고 기름기도 해서 이제 윤기도 잘 나오고 그래요. 족발의 맛은 신선도와 삶는 방법에 따라 좌우되는 법. 1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요리에 철칙이 있다는데 첫째는 갓 잡은 돼지의 족발을 신선하게 공수해 오는 것이고 둘째는 족발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한 솥에 20개씩만 약 2시간 정도 삶아내는 것이다. 한 1시간 반 정도 끓이면 한 30분은 또 뜸을 들여야지만 그 깊은 맛이 여기 속에 살을 살려요. 특히 한방족발의 경우 17가지의 한방 재료를 푹 고아낸 원액에 족발을 넣고 삶아내는데 여러 가지 약재의 향이 족발에 스며들면서 특유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쫀득하며 탱탱한 맛이 살아나 여느 족발보다 식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제 한 소끔 김이 나가요. 김이 나가면은 조금 기름도 빠지고 족발도 좀 쫄깃쫄깃해지고 그래서 이제 잡수는 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드리지. 따뜻한 족발 원하시면 따뜻한 거 드리고 식은 거 원하시면 식은 거 드리고. 족발을 즉석에서 삶은 다음 그대로 건져 손님상에 내보내는 것이 맛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데,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를 지탱하느라 살집이 많고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 부위는 여성들이 좋아하고, 비계가 많은 뒷다리는 쫀득하게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공덕의 특이한 맛은 장충동도 그전에는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공덕 족발만 못하다 그랬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공덕 족발 골목은 바로바로 삶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도 주고 막 국물도 주고 순대도 리필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좋다고, 그리고 맛도 있거니와 푸짐하고 인심이 참 좋아서 이쪽으로 많이들 온다 그러더라고요. 푸짐한 족발 한 접시와 서비스로 따라 나오는 순댓국 한 그릇. 시장 골목에 푸짐한 인심이 돋보이는 상차림이다. 두툼한 살집에 쫀득한 껍데기가 적당한 비율로 어우러져 있는 족발. 뻑뻑하지 않고 촉촉함이 살아있는 고기는 기본. 잡내 없이 쫄깃하게 씹히는 껍데기 또한 별미인데, 그대로 새우젓을 찍어 먹으면 짭짤한 맛이 배어들어 더욱 감칠맛이 난다. 배고플 땐 한 끼 식사로, 입이 심심할 땐 안주거리로 부족함이 없는 족발. 여기에 언제 들려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시장 사람들의 정이 있어 마포 족발은 맛이 2배로 좋다. 공덕시장 자랑이라 그러면은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저 위에 있고 뭐 서로 뭐 뭔 일이 있으면 좀 협조해주고 막 이러니까는 서로 형제간보다 더 절친하다고 봐야지. 형제간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시장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만나니까 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깝지. 그래서 너무 그게 시장이 좋아요. 강변의 운치가 녹아있는 곳 마포. 그 옛날 화려했던 마포나루의 명성을 잇듯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소박한 서민들의 정거장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언제 맛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추억의 음식들이 있다. 허름한 대포집에서 한 잔 소주와 곁들여 먹는 서서갈비와, 시간이 없을 때나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언제든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공덕시장의 먹자 골목까지. 정이 넘치고 맛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있어 마포는 오늘도 활기차기만 하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 요정, 정식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술 한 잔 밥 대신 배고플 때니까 술 한 잔 먹고 일을 할 때거든. 그 술 한 잔 먹고 운전도 했어요, 옛날에. 여기 신촌 종점에서 청량리 갈 때. 그런 식으로 그 한 잔만 먹고 그냥 갈 거니까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자가 돈 10원이 아까울 때 의자 살 돈도 없고, 그리고 전시니까 그런 거 가구점도 없었고.